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민지의 핸드폰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지은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이민지가 다른 여자와의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며 그녀는 민지를 향해 칼을 들었다. 하지만 칼은 민지의 가슴이 아닌 자신의 팔을 스쳤다. 지은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며 속으로 외쳤다. 이 사랑이 나를 죽이는구나. 병원에서 깨어난 지은은 눈앞에 앉아있는 민지를 보았다.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지만 속으로는 항상 무언가 결여된 느낌이 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고 친구들의 연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다 2년 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민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불편함의 이유를 깨달았다. 민지는 28살, 성공한 IT 스타트업의 마케팅 디렉터였다. 그녀는 강인하고 매력적이었으며 지은에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비밀로 시작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민지의 보수적인 가족 배경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다. 민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미래를 철저히 계획해 놓았었다. 너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 라는 말이 민지의 귓가에 맴돌았다. 지은도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은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다. 지은은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처음 만난 날, 민지는 지은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다. 이 그림 속 여자가 나 같아. 강하지만 외로운 그 말에 지은은 웃었다. 그 후로 그들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주말에는 몰래 데이트를 했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항상 주위를 살피며 누군가 알아볼까 두려워했다. 지은은 그 비밀스러움이 로맨틱하다고 느꼈지만 점점 피로가 쌓여갔다. 우리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지은이 물으면 민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답했다. 그 조금만 더가 영원처럼 느껴지던 어느 날, 민지의 회사 파티에 지은이 초대받지 못한 채 혼자 남아 있었다. 민지는 가족이 와서 안 되라고 했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그날 밤,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고 지은은 호기심에 열어보았다. 메시지 발신자는 수연이었다. 오늘 밤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수연은 민지의 회사 동료로 지은도 한 번 본 적 있었다. 예쁘고 밝은 여자. 지은은 민지가 수연과 바람을 피운다고 확신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칼을 집어들었다. 민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대면했다. 이게 뭐야? 수연이랑 뭐 한 거야? 민지는 당황하며 뭐해야? 그냥 친구야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거짓말로 보였다. 칼을 휘두르는 순간 민지가 피하며 지은의 팔을 건드렸다. 칼날이 지은의 팔을 베었고 피가 흘렀다. 민지가 소리쳤다. 지은아, 미쳤어. 지은은 쓰러지며 눈물을 흘렸다. 너 때문에 미친 거야? 병원에서 지은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민지는 곁을 지키며 미안해. 설명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텄다. 이 관계가 정말 가치가 있는지 그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그리고 이제 배신의 그림자까지. 지은은 눈을 감고 생각했다. 이 사랑이 나를 파괴하는 걸까? 민지는 지은의 상처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수연과 정말 친구일 뿐이었다. 회사 프로젝트로 늦게까지 일하다 술을 마신 것뿐. 하지만 지은에게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수연은 민지의 커버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지의 가족이 의심을 사지 않도록
수연과 가짜 데이트를 연출한 적이 있었다. 가족에게 보여줄 사진이 필요해라고 민지가 말했을 때 지은은 이해하려 애썼지만 이제 그 이해가 한계에 다다랐다. 퇴원 후 지은은 민지와 대화를 피했다.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삶이 지겹다. 가족에게 커밍아웃할 용기가 없고 사회의 비난을 감당할 자신도 없다. 지은은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일까? 이 사랑이 진짜 나일까? 한편 민지는 지은의 태도가 변한 것을 느꼈다. 그녀도 내적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성공한 커리어 뒤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다. 지은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지만 가족의 기대가 무거웠다. 어머니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라고 매일 잔소리했다. 민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날 밤,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일기장에 썼다. 이 사랑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긴 밤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다음 날 아침 민지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출근했다. 그녀의 작업실은 서울의 작은 골목에 있었고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 민지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칼 사건이 재현되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질투 때문에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민지는 회사에서 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민지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친구였다. 지은이 오해한 것 같아. 제대로 설명해라고 수연이 조언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설명하면 더 복잡해질 거야. 가족 일 때문에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솔직해져야 해.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지은에 대한 사랑이 충돌하고 있었다. 저녁에 민지는 지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지은이 나왔다. 왜 왔어?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지는 설명할게. 들어가자라고 말했다.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소파에 앉았다. 민지가 입을 열었다. 수연은 그냥 친구야. 회사 일로 만난 거지? 하지만 가족 때문에 수연과 사진 찍은 적 있어? 가짜로 지은의 눈이 커졌다. 가짜 데이트.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민지는 너를 걱정시키기 싫었어 라고 답했다. 그 설명에 지은은 더 화가 났다. 그럼 나는 뭐야? 내 비밀 애인. 가족에게 보여줄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지은을 안으려 했지만 지은은 밀어냈다. 이제 그만해. 이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해. 민지는 절박하게 말했다. 나도 아파. 하지만 가족이, 지은이 소리쳤다. 가족이 뭐? 내가 선택한 삶이잖아. 그 말에 민지는 침묵했다. 그녀는 가족의 압력을 견디며 살아왔지만 이제 그 압력이 사랑을 파괴하고 있었다. 대화는 싸움으로 변했다. 지은은 민지의 이중생활을 비난했고 민지는 지은의 이해 부족을 탓했다. 결국 지은이 말했다. 헤어지자. 이민지는 충격받았다. 정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살바해야. 이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다. 거리로 나온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다음 날 지은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다. 지은아, 이번에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 있어.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 나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너도 이제 나이 차서 결혼 생각해야지. 동네 아줌마들이 물어보잖아. 지은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사회의 기대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왜 남자를 사랑할 수 없을까? 이게 잘못된 걸까?
민지는 회사에서 집중하지 못했다. 상사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실수마나 민지는 개인 사정이에요 라고 답했다. 점심시간에 수연과 만났다. 수연이 말했다. 지은한테 솔직히 말해. 내가 가족 때문에 숨기는 게 문제야. 민지는 가족이 알면 나를 버릴 거야. 아버지는 보수적이시고 우수연은 그럼 지은을 버릴 거야. 그 말에 민지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저녁에 민지는 가족 모임에 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야, 요즘 어때? 남자친구는 민지는 아직 없어요 라고 거짓말했다. 어머니가 빨리 찾아. 나이 들면 힘들어. 민지는 속으로 외쳤다. 나는 여자를 사랑해. 왜 이해 못해?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다시 생각해줄래? 지은은 읽고 삭제했다. 지은은 친구와 만났다. 친구 혜진은 요즘 왜 우울해? 남자 문제. 지은은 웃으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혜진이 말했다. 너도 연애 좀 해봐. 재미있어. 지은은 내 연애는 재미없어. 고통뿐이야 라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 지은은 민지의 사진을 보았다. 추억이 떠오르자 눈물이 났다. 정말 끝낼 수 있을까? 민지는 결심했다. 지은을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은의 작업실로 갔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족에게 말할게. 지은은 놀랐다. 정말 민지는 내가 소중해. 지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알았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들은 포옹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었다. 가족이 받아들일까? 민지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동성애자야.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야. 어머니는 소리쳤다. 미쳤어. 아버지 알면 어떻게 해? 민지는 숨기기 싫어라고 말했다. 그날 밤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아버지가 알게 되자 집에서 나가 라고 외쳤다. 민지는 짐을 챙겨 나왔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지은이 안아주었다. 무슨 일 있었어? 민지는 울며 말했다. 가족에게 쫓겨났어. 나 때문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민지는 아니야. 내 선택이야. 그들은 밤새 대화했다. 민지의 결정이 가져온 후폭풍을 느꼈다. 지은은 이게 행복할까? 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민지는 호텔에 머물렀다. 회사에 가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연이 괜찮아? 라고 물었다. 민지는 가족 문제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와 자유가 섞여 있었다. 이제 자유로워졌지만 잃은 게 너무 많아. 지은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민지의 얼굴을 그리며 눈물을 흘렸다. 민지가 희생한 만큼 나도 강해져야 해. 지은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왔다. 어머니가 지은아, 요즘 어때? 라고 물었다. 지은은 긴장했다. 좋아요. 아버지가 결혼 생각은? 지은은 아직. 어머니가 빨리 해. 동네에서 소문날라. 지은은 속으로 소문. 내 사랑이 소문이 될까? 라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 중 지은은 용기를 내 말했다. 부모님, 나 남자 안 좋아해요. 여자를 사랑해요. 부모님의 젓가락이 멈췄다. 어머니가 뭐? 장난해. 지은은 진심이에요. 민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미쳤어.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키웠는데? 지은은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나예요. 부모님은 화가 나서 돌아갔다. 지은은 혼자 남아 울었다. 이게 옳은 걸까?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나도 가족 잃었어. 너는, 지은은 부모님 화나셨어. 민지는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시작되었다. 회사에서 민지의 소문이 돌았다. 민지 동성애 잘해, 상사가 불러 개인 생활이 회사에 영향 주지 마. 민지는 네라고 했지만 승진 기회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 지은도 친구들에게 소문이 퍼졌다. 혜진이 정말 이상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상하지 않아. 이게 나야. 하지만 친구들이 멀어지는 걸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지만 외부 압력이 커졌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자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한 남자가 변태들이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무서웠다. 우리 숨길까? 민지는 나니. 이제 숨기지 않을게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쌓였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민지의 가족이 연락 왔다. 어머니가 집에 와 용서할게. 민지는 내 선택 존중해주세요. 어머니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비난받을 텐데 민지는 내 행복이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민지는 울었다. 지은이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지은도 자신의 가족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너는 우리 딸 아니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수연이 민지를 만났다. 지은과 행복해. 민지는 등 하지만 힘들어. 수연은 포기하지 마의 선택이야. 민지는 고마웠다. 지은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두 여자가 손잡고 서 있는 그림. 이게 우리의 미래일까? 사회활동가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자가 커밍아웃 후 가족 잃었지만 자유로워졌어.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민지와 함께 모임에 가자. 지지자들이 힘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든 사람들. 지은은 무서웠다. 우리 왜 여기 왔어? 민지는 변화를 위해.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나 무서워. 포기할까? 민지는 안 돼. 사랑하잖아. 지은은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커. 민지는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그들은 포옹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여전했다. 이게 도덕적으로 옳을까?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게? 민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야. 민지는 충격받았다. 이게 차별이잖아. 상사는 사회가 그래. 민지는 소송을 생각했다. 지은이 싸우자라고 말했다. 그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민지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건 성소수자 차별이에요. 소송할 수 있어. 민지는 할게요. 지은은 곁에서 지지했다. 내가 오라. 하지만 소송 과정은 힘들었다. 언론이 보도했다. IT 회사 마케터, 동성애로 해고 소송. 민지의 이름이 공개되자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변태가 왜 소송해? 지은도 타겟이 되었다. 그녀의 SNS에 악플이 달렸다. 너희들 지옥 가. 지은은 무서워서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다. 가족의 반응도 심해졌다. 민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어머니를 아프게 했어. 지은의 아버지도 연락했다. 소송 그만둬. 가족 망신이야. 지은은 아빠, 이게 정의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정의? 내가 잘못된 선택한 거지. 지은은 울었다. 왜 이해 못해? 모임에서 만난 활동가들이 도왔다. 함께 싸우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지가 말했다. 저는 사랑 때문에 해고됐어요. 이게 공정하나요? 지은이 곁에 서서 손을 잡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다음 날 뉴스에 나왔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반대자들의 시위가 커졌다. 민지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나가. 민지는 이사해야 했다. 지은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옮겼다. 이제 우리 둘이야. 하지만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은이 말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소송 안 했으면 민지는 내가 지지했잖아. 싸움이 잦아졌다. 지은은 내적으로 고통받았다. 이 사랑이 나를 파괴해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희생한 게 헛된 걸까? 수연이 중재했다. 둘 다 힘들 텐데 서로 탓하지 마. 민지는 고마워. 지은은 수연을 보며 질투를 느꼈다. 민지가 수연과 가까워 의심이 다시 싹 텄다. 어느 날 민지의 핸드폰을 보자 수연과의 메시지. 오늘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은은 오해했다. 또 배신, 민지는 아니야. 소송 조언이야.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거짓말, 민지는 화가 나서 너는 왜 항상 의심해? 지은은 내가 숨겼으니까. 싸움 후, 지은은 집을 나왔다. 거리를 걷다 카페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 지은아, 요즘 뉴스 봤어. 힘들겠다. 지은은 친구가 포기할까?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은은 정상. 이게 내 정상인데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포기하면 편할까? 민지는 지은을 찾으러 갔다. 미안해. 돌아와. 이 지은은 생각할 시간 줘. 민지는 혼자 남아 울었다. 소송 재판이 다가왔다. 증언 태상에서 민지가 말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차별받았어요. 판사는 증거를 보자. 지은은 법정에서 지지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게 끝나면 헤어질까? 재판 후 언론이 더 달라붙었다. 지은의 작업이 취소되었다. 클라이언트가 이미지 문제야. 지은은 절망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 민지는 내가 도울게. 하지만 민지도 실직 상태였다. 그들은 가난해졌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활동가 모임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책 써봐. 내 이야기. 민지는 할게. 지은도 그림으로 참여했다. 책 작업 중 그들은 다시 가까워졌다.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배신의 상처가 남아있었다. 민지가 또 숨기면. 재판 결과가 나왔다. 승소. 차별 인정. 민지는 기뻤지만 피로했다. 지은이 축하했다. 잘 됐어.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말했다. 나 지쳤어. 헤어지자. 이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지은은 이 모든 게 너무 아파. 이민지는 포기하지 마. 지은은 이미 늦었어. 헤어진 후 지은은 혼자 살았다.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민지의 빈자리가 컸다. 정말 끝난 걸까? 민지는 책을 완성했다. 비밀의 사랑시라는 제목. 출판 후 반응이 엇갈렸다. 지지자들은 용감해라고 했지만 비난도 많았다. 민지는 인터뷰에서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TV에서 그걸 보았다. 가슴이 아팠다. 수연이 지은을 만났다. 민지 아직 너 사랑해. 지은은 나도. 하지만 상처가 커. 수연은 대화해봐. 지은은 망설였다. 한편 민지의 가족이 연락 왔다. 어머니가 책 봤어. 미안해. 민지는 이제 이해해. 어머니는 노력할게. 화해의 싹이 텄다. 지은의 부모님도 왔다. 아버지가 뉴스 봤어. 내가 옳았을지도. 지은은 울었다. 고마워요. 가족의 지지가 시작되었다. 사회도 변했다. 소송이 계기가 되어 성소수자 권리 운동이 커졌다. 지은은 모임에서 연설했다.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박수가 터졌다. 민지와 지은은 우연히 만났다. 거리에서. 민지가 잘 지내. 지은은 너는? 민지는 책 성공했어. 지은은 축하해. 어색한 침묵 후 민지가 다시 시작할까? 지은은 생각해볼게. 그들은 카페에 앉아 대화했다. 과거의 상처를 털어냈다. 미안해. 배신감 줘서. 지은은 나도 의심 많았어. 재결합했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쳐다봐도 상관없었다. 이제 자유로워. 가족 모임에 함께 갔다.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을 반겼다.
어서 와. 지은의 부모님도 민지를 받아들였다. 행복해라.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가끔 싸움도 있었고 외부 압력도 느꼈다. 지은은 일기장에 썼다. 사랑은 선택의 연속이야. 매일 선택하는 것. 민지는 책 후속편을 썼다. 사랑의 대가. 그 안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함께 살았다. 지은의 그림 전시회에서 민지가 말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지은은 너 덕분이야. 이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지은은 가끔 과거를 떠올렸다. 그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을까?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법이 바뀌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자들이 있었다. 지은과 민지는 운동을 계속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대가가 따른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당신은 이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나요?